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시장도 그렇고 최근에 그냥 조금 해석도 필요하고 또 종목들 좀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알테오젠이라던가 루닛, 파로사이 바이오, 뭐 AI,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변화 이런 것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에 지금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저는 반도체 관련주를 꼭 해야 되는데 메모리 관련 소부장만 하겠다. 그러면서 HBM 비메모리 뭐 요런 애들 조금 조심해야겠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그런 배경에 대해서 이따가 우리 전광판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어제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제 수렴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런 이야기들, 그리고 AI 바이오, 루닛, 뭐라고 했죠? 목요일 오전, 오늘까지가 유통기한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말씀드린 대로 다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뭐 늦은 오전부터 내일 정도 여기서 이제 시장이 좀 터닝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요런 거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침 브리핑인데요. 뭐 요런 거는 이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브리핑 올려드리는 내용이고,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는 딱히 뭐 금리 스탠스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아마 내일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도 연설이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이때 좀 지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지표에 관한 내용들 요런 것들 다루면서 이제 미리 알고 있겠죠, 파월 연준 의장은.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금리 얘기를 조금 하지 않을까. 또 지금 시장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8거래일이 아니라 9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쉬어갈 구간이 좀 된 게 아닌가. 근데 이번에 좀 쉴 때는 한번 이렇게 강한 각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나스닥이 한번 쿵 내려치지 않을까. 이제 실적 시즌이라 가지고 쿵 한번 내려치고 다시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우리 시장이랑 너무나도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나스닥이 제가 찾아봤더니 저점에서 8%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코스닥이 저점 대비 9% 올랐습니다. 물론 시장의 하락폭은 코스닥이 한 24% 빠지고 나스닥이 뭐 마이너스 12%이 정도 빠졌지만 올라온 폭은 일단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낙폭과대인 우리나라는 더 올라가서 키높이를 맞추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점부터 올라온 각도에 대한 걸 따져보는 게 맞는지, 그거는 세력 형님들의 마음이다.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냥 반등분만 좀 따진 것 같죠. 빠진 거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까먹었다 이거는. 그냥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 같으면은 옵션 만기의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최근에는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의 펀더멘털이 강해지면서 옵션 만기를 예전만큼 뭐 좌지우지하지 않는데, 이번에 월요일날 코스피가 5%, 코스닥이 7% 초강세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한 2.5% 상승 때 외국인이 콜매도를 500억을 쳐놨거든요. 이게 줄줄이 걸어놨어요. 근데 이걸 지금 다 물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소하기 위한 하락이 화수목 오늘까지 나왔었다가 이제 코스피 정도만 아래 꼬리를 단 정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드디어 좀 이런 포지션 청산이 이제 끝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오전 중 거의 정리가 되고 외국인이 새로운 스탠스를 구축하는 날이 될 것이자.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외국인도 억지로 찍어 누르는 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계속 며칠 동안 얘기 드리는데,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시장을 찍어 누르는데 100만 원이 필요했으면 이제는 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한 130만 원, 150만 원 자금이 많이 들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올리는 게 더 편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도. 또 공매도 쇼커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 빠지면서도 물량을 많이 받아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받아낸 물량을 토대로 이제 또 이렇게 누르면 개인들이 쉽사리 또 따라붙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사리 따라붙지 못하는 개인들을 떨궈내면서 외국인이 좀 시세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적 시그널을 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결국에는 하방에 대한 힌트는 코스피의 외국인 현물 매수 강도에 집중해 보자.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코스피는 강세였고 코스닥은 오늘 좀 상대적으로 약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급 현황을 보면은 제가 요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이 싹 들어오잖아요. 이거 보고서 저점이 잡히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실제로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상승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종합지수는 딱히 반등을 못하죠. 검정색이 종합지수인데요. 근데 코스닥에서는 내려 찍었다가 올렸다가 다시 내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에코프로가 이렇게 땡겼다가 요렇게 수급이 붙어버리면은 이제 개인들이 붙거든요. 오늘이 3일째 빠진 거잖아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찍어 누르기 한번 나올 거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주구장창 잡지만 물린 거 해소 안 해주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좀 보합권까지 올라오니까 야 이거 지금이라도 물린 건 빼야겠다 이러면서 나오는 물량 요 정도. 그래서 코스닥은 뭐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테크가 좋지 않았는데 그 영향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받는 모습이었고, 반도체 이제 조금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업종에. 그래서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전기전자, 2차전지가 오늘 또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요거 설명해 볼 수 있는데 결국엔 뭐냐면요. 순환 매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 초급등 때는 어떤 종목이 가장 강세였죠? 누가 아무래도 2차전지였습니다. 화요일은요? 화요일은 반도체가 제일 강했잖아요. 그럼 수요일은요? 어제 바이오가 좀 강했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오늘은 딱히 강세인 종목은 없었지만 그래도 2차전지가 결과론적으로 나름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요 정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게임주 초강세였죠. 그리고 오늘도 게임주 나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서브로. 이때는 바이오가 서브로 강했고요. 이때도 뭐 바이오라던가 아니면은 미용기기 뭐 이런 게 좀 서브로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좀 돌아다니면서 한정된 유동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파생시장 속을 보면은 이렇게 저점을 잡아주고 이렇게 당기면서 비차익이 쭉 잡아주면서 선물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장 상승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차익하는 흐름이죠. 그러면서 오늘 옵션 만기로 인해서 물려있던 그런 수급들, 포지션 같은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외국인이 진정으로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요걸로 여러분한테 겁을 줄 만큼 줬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골탕 먹일 수 있어.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세력이 뿔났다고. 개인들이 달려들어 버리니까 그거를 그냥 뒤통수 때리면서 어딜 달라붙어. 니네가 투매 안 하면 나는 안 올릴 거야. 하면서 강력하게 3일 연속으로 여러분한테 공매도 금지는 그냥 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진 않아. 우리의 의지가 더 중요해. 이런 걸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엔진 금리 인상이 엔진이고 옆에 붙은 게 터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상승할 때 조금 더 탄력있게 상승할 수 있는 정도다. 하락할 때 좀 더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만 개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적으로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공매도 금지 때문에 시장이 막 부양되고 올라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를 외국인 형님들이 지금 3일 동안 보여준 겁니다. 물론 이렇다 하더라도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옵션 만기로 인한 이런 리스크들이 이제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저는 내일부터는 조금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시장이. 오늘도 물론 좀 강세로 돌려세우긴 했는데 내일부터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건 한 가지가 붙습니다. 뭐냐면 나스닥이나 미국 시장이 아마 지금 좀 밀릴 자리 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적절한 하락, 즉 1% 안짝으로 좀 빠지는 흐름을 보였을 때 우리 시장이 조금 밀려서 시작할지언정 땡길 수 있다. 또 밀려서 시작할지언정 땡길 수 있다. 오히려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밤새 좀 마이너스 1%뭐 이 정도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개인들 어떠냐고요? 도망가요. 아침에 개파락하면 도망간다고. 그러면서 약간 뭐 흔들흔들 하다가 탁 땡기면은 그때부터 다다다다 떨어져 나갑니다. 야, 미국 시장 어제 빠졌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오히려 미국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요거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세력은 눌렀다가 땡기고 눌렀다가 땡기고 요런 흐름 보일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랬잖아요. 미국 시장이 이번 주 내내 강세요. 그것도 그냥 강세도 아니고 초강세인데 우리 시장 갭상승해. 근데 야, 어딜 공매도 효과? 미국 효과 필요 없어. 죽여. 공매도 미국 갭상승 때 필요 없어. 죽여. 요런 식으로 수급의 논리로 지금 어제랑 그제 찍어 누르고 오늘도 조금 시세가 나쁘지 않았는데 찍어 눌렀다가 그리고 기어이 올리잖아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세력 형들의 마음대로 좀 움직이고 있다. 메이저의 마음대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약간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얇은 상태거든요. 또 투자자들도 굉장히 위축돼 있어가지고 그런 투자자의 심리를 좀 잘길지않게 좀 뒷밟는 그런 흐름이 좀 연속되고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념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코스닥에 있어서 막 2차전지 죽어라. 2차전지가 돈 다 처먹네. 2차전지 때문에 시장 못 올라가네. 이러는 분들인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얘네가 수급을 다 먹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얘네가 시총 상위주를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코스닥의 상승이 일어나려면은 2차전지 상승 없이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 LNF,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올라줘야지 코스닥 자체도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죠. 2차전지가 올라가면 그 다음 섹터 따라 올라오고 그 다음 섹터 따라 올라오고 요렇게 하면서 맞아지는 역할. 이런 식으로의 상승이 일어나는 거지. 일전에 23년처럼 2차전지만 계속 올라가면 재미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2차전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뭐 다른 업종도 따라 올라와주는 이런 게 조금 나와주면 코스닥 전반에 시장 전반에 좀 훈풍이 불고 개인 투자자도 매매하기가 쉬울 텐데 이건 좀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에코프로가 뭐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에코프로만 가겠어요? 그런 시장은 지금은 좀 보기 힘들겠죠. 업황적인 거만 봐도. 그러면 전반적으로 2차전지가 상승을 좀 땡겨놓고 그 다음에 다른 섹터들이 좀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 동반이 될 건데 그런 걸 좀 기대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코스닥의 상승은 결국 2차전지 상승이 동반돼야 된다. 요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즉슨 2차전지가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2차전지가 상승 후에 숨고르기 나서면 기타 업종 시세 기다린 것이 맞다. 그러면 2차전지가 이렇게 땡겨 놓으면 그 다음에 올라올 섹터들 뭐죠?
파이오도 될 수 있고 IT도 될 수 있고 이런 거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잖아요. 근데 조건이 다 붙잖아요. 얘네도 개별주 성격의 진짜 재료가 있는 애들. AI 바이오 이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IT 쪽에서는 소부장 이런 거 HBM이나 아니면은 뭐 좀 테마 껴 있고 데이터 센터 이런 거 낀 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전통적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수요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쪽으로 좀 우리가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안 올렸던 키높이가 안 맞는 종목들 위주로 그런 것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 뷰는 변함이 없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좀 약간 반도체 관련주 자꾸 그냥 이유 없이 흔들거든요. 요것도 좀 하나의 시그널로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날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또 반도체 관련주에서 차익을 한번 했을 때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거든요. 반도체 업종도 선별을 좀 잘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열릴 것 같다. 막연하게 지금 다 오른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결국엔 큰 방향은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강하게 또 3일 동안 눌렸지만 그래도 큰 방향은 이렇게 나스닥 제가 차트 얘기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버슈팅이었으면 일로 들어와야지. 그러다 언더슈팅도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고 추세대로 갈 때도 있고 큰 방향에서는 하락장을 끝내고 조정장을 끝내고 좀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맞다. 근데 이 돌려서 큰 방향을 잡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더 좋겠다. 하루하루 흔들리지 마시라. 오늘도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 얘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2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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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전지 그래서 일단 지금 시총 1, 2, 4, 5위가 2차전지인데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올라가면 코스닥 지수 올라가고 얘네가 내려오면 당연히 내려오겠죠.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얘는 코스피 이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얘도 그렇죠. 그리고 얘도 코스피 이전합니다. 그리고 얘도 지금 추진 중이죠. 그리고 얘도 지금 추진 중입니다. 12월에 결정나죠. HLB는. 그럼 여기서 이제 코스피로 다 이전을 하고 나면 남는 종목들 시총 1위 어떻게 되죠? 에코프로가 시총 1위가 됩니다. 그리고 JYP,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티스, 프로비스, HPSP. 그럼 지금 딱 봤을 때 리스트만 보더라도 남는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을 딱 걸러봤더니 어떤가요? 막 진짜 실적이 찍히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나요? 실적보다는 이제는 코스닥은 진짜 기술주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약간 그리고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코스닥 시장이 좀 테마주로 날뛰고 아니면 이벤트로 날뛰는 그런 장이 열릴 거기 때문에 우리도 점차 코스피에 투자를 하는 그런 시선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좀 이런 시각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에코프로 BM, 포스코 DX, LNF, HLB 뭐 이런 애들이 떠나버리면은 얘가 이제 시총이 20조가 되거든요. 얘 혼자 좀 좌지우지 시장을 흔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이 비중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처럼 막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어가지고 코스닥 시장이 좀 건전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게 장기적으로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브리핑에서 남겨드린 댓글인데 오전까지는 외국 형님들 포지션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늦은 오전, 아까 전에 늦은 오전에 시세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오전이나 오후나 내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나 내일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편하게 보시라 시장 흔드는 거. 그리고 AI 바이오 유통기한 오늘 아침까지 유통기한이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여기까지라고. 그리고 이렇게 이건 제가 2차전지를 얘기한 겁니다. 결국은 2차전지가 올라야지 코스닥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요 얘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전에 10시쯤에 이제 저점 잡히고 늦은 오전에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자리를 잡는 코스피의 모습이었다. 물론 코스닥은 바닥은 찍었는데 이제 뭐 시세 상승은 만들지 못했죠. 개인들이 붙으면서. 사실 개인들이 붙었다기보다는 외국인들이 기회를 안 줬다. 이게 좀 올바른 표현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이 이제 3일째 강하게 하락이 나오면은 여러분의 심리가 좀 무너지거든요. 베타즈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좀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매가 동반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개인 투매가 뭐 나온 건 아니고 약간 코스피에서 뭐 내리면 내린 대로 올리면 올린 대로 좀 떨어지는 개인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인의 손바닥이 또 다시 한번 들어간 그런 시장 흐름이 나온 것 같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요. 일단 신용 잔고가 내내 털린 다음에 여기서 좀 늘어나진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기 자금 쪽으로 보면은 얘가 또 다시 신용 잔고가 올라가면서 코스닥 시장도 부양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좋아진 건 예탁금이 쭉 빠졌다가 이제 예탁금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탁금을 토대로 신용 잔고는 안 늘어나는데 예탁금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 대기 자금이 늘어난 거겠죠. 요거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응축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조금 투자하는데 강세를 볼 때 좀 강하게 치고 탁탁탁 치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꾸준한 우상향보다는 탕탕탕 치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 매크로 지표만 보면 뭐 지금 걱정할 게 없죠. 그냥 제가 항상 짚어드린 것도 뭐 비트코인도 강세, 뭐 국채 수익률 잘 잡히고 있잖아요. 이거 원유는 제가 이미 일전에 얘기 드려가지고 그거대로 좀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픽스 지수도 안정적이고
뭐 선물도 문제가 없고요. 원달러 환율 이 정도 만족적이죠. 그리고 증시가 다시 상승하면 이거 1,300원 언더로 당연히 빠지겠죠. 이것도. 그래서 뭐 크게 문제 아닌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는 9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오지만 그래도 아직도 공포감에 조금 휩싸여 있는 투자들의 심리가 반영되고 가고 있다. 이 정도만 좀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얘기를 아까 해드린다고 했는데 뭐냐면 이 친구가 원래 SK 하이닉스 이쪽이랑 그리고 메타 이런 쪽에 고객사를 두고 있어요. 근데 메타 쪽이랑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큰 규모는 아니고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 SK 하이닉스랑은 상장할 때까지는 뭐 SK 하이닉스랑 뭐가 될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 6개월째 SK 하이닉스랑 거래가 없습니다. 이제 뻥카라는 거죠. 상장을 위한 어떠한 좀 이벤트였을 수도 있는 거고 좀 만들어낸 걸 수도 있거든요. 거래를 어떤 뭐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죠. 파두가 IR을 할 때는 내년부터는 뭐 가치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반도체 업종에서 고부가 가치를 받는 고밸류를 받는 반도체 종목은 조금 조심하셔라. 원래 반도체 업종이라는 건요. 기반 자체가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에요. 실적의 가이던스와 컨센서스가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얘네는 가이던스를 전혀 못 맞춘 거잖아요. 시장의 컨센서스랑 같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으로 오늘 하한가를 갔습니다. 얘가 시총이 작은 종목이 아니에요. 오늘 시총 거의 2조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지금 1조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하한가 맞았으니까 내일 또 시총이 더 빠지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시장의 악영향을 충분히 미쳤다 오늘. 그러면서 반도체 종목들 뭐 동우나 아나텍 이런 거 실제로 매출 안 나고 있거든요. 파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좀 이미 내려왔지만 얘는 이런 것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여러분께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막 지금 보면은 유튜브 이런 거 썸네일 같은 거 보면 막 HBM 그리고 뭐 DDR5 뭐 DDR5 저도 좋게 봅니다만 얘네는 좋긴 한데 가격이 문제거든요. 가격이. 이런 것들 지금 얘네가 내고 있는 매출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그냥 막 바이오나 이체전지 성장성 이런 것처럼 반도체를 먹여버리면은 이거 언젠가 무너집니다. 파도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 투자도 막 들이대면 안 됩니다. 반도체는 그렇게 고밸류를 받는 그런 섹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통 소부장에서 적절한 PER, 적당한 PBR, 적당한 EPS, 성장성, 수요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매일매일 몇 달째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반도체 한번 물리면 엄청 지루해져요. 다른 종목은 기대감이 언제나 있어서 막 상한가 갈 수 있겠지 막 이런 기대감인데 반도체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바닥을 찍고 돌릴 때도 시간이 걸리는 게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를 저도 좋게는 보지만 항상 조심해야 되고 분산 투자 꼭 해야 된다는 거. 반도체는 몰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HBM이 그렇게 좋다더라면서 HBM에 몰빵 치고 이래버리면 그거 물린 다음에는 좀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중국 제재도 엄청 심하잖아요. 막 H800, A800 이거 이제 제재 완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게 못 들어가요. 원래는 H1000이랑 A1000 요런 거 있었는데 요런 건 이미 애초에 안 됐고 얘네까지 안 돼버리면 이제 중저가 부대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HBM도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거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고 알테오제는 뭐 어제 제가 브리핑을 드렸는데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 별거 없습니다. 요거 재료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어제 급락 나오기 전에 뭐 말들이 많아요. 뭐 찌라시 박순재 대표가 원래 참석 안 하기로 했거든요. 간담회 일정이 있어가지고 원래 대표님이 참석 안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돌아가지고 뭐 안 좋은 거 아니냐면서 막 25% 뺐다가 올렸다 이러는데 별거 아닙니다. 회사에서 당연히 그러겠죠. 뭐 별거 아니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그런데 애초에 이 대표가 주주간담회에 참석 안 한다는 거는 머크와의 진행은 잘 되고 있겠지만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기대감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빠지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면 시장 빠질 때 방어주 역할을 해줬잖아. 왜 얘가 시장 대비 강했을까요?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보면은 에코프로에서 나온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손절을 치든 뭐라든 어쨌든 메이저들이 돈이 나왔을 텐데 이 돈이 어딘가로는 또 굴러가야 돼요. 그 돈이 바로 여기로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올려드린 콘텐츠들 보면은 에코프로랑 알테오젠과의 관계. 얘는 2차 전지고 얘는 바이오인데 무슨 관계요? 관계가 있죠. 돈, 코스닥, 대한민국 총 상위주. 요런 키워드들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빠진 돈이 일로 넘어갔다. 근데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 돈은 한정적인데. 얘가 이제 차익을 할 매력이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차익을 하고 싶은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차익할 수 있는 건덕지들 이래저래 만드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찌라시 돌았다가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개인들이 다시 막붙어요. 여기서 던질 때 개인들이 던질까요? 이거 못 던져요, 개인들. 그냥 빠진다고 이유 없이 그냥 던진다? 그거 아닙니다. 메이저가 던진 거예요, 이거는. 메이저가 던지고 올라올 때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매도 물량 걸어놓잖아요. 그럼 개인들이 이거 다 사줘요. 그러면서 이거 물량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서 얘기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저 알테오진 좋아하고
꼭다리 위 아래로 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제가 이거 커버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못 간다고 이렇게 수렴할 거라고 진작부터 빠지기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시간 끌 것 같다. 지금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알테오제는 여러분이 투자 관점을 시간을 투자하실지 아니면은 나는 이거를 그냥 종목을 살아가진 않겠다. 결국에 가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주면 받고 아니면 털어내겠다. 아니면 나는 비중을 30%만 남기겠다. 50%만 남기겠다. 이렇게 판단을 그건 투자자의 몫입니다. 결국에는 좋을 텐데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거 항상 신규 진입하지 마시라. 요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당장에 이거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신규 진입한다? 여러분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소외될 수가 있어요. 당분간은. 이것도 강조 드리겠고 AI 바이오는 루니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얘기 남겨드렸죠.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막 지금 보면은 너무 환희에 차 있어요. 뭐 머크랑 로열티 계획이 잘 돼가지고 막 5%만 받아도 이게 얼마냐. 키트루다 매출이 얼만데. 키트루다 매출 나온 거 5%만 받아도 알테오젠에 대체 얼마가 떨어지는 거냐. 막 몇 천억이 떨어지고 조단이 떨어질 수도 있다. 막 이렇게 기대감을 막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 주가에 안 녹아 있을까요? 여기에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은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은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주가가 하단에 있다면은 한번 빵 튈 수 있고요. 상단에서 가고 있다면 잠깐 올려치고 내려칠 수 있습니다. 재료 소멸.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진짜로 키트루다 SC가 출시가 돼가지고 얘가 매출이 발생이 돼. 그럼 그때 기대감을 빵 튀겠죠. 그래놓고 이제 매출 나오는 게 처음엔 점유를 못하니까 또 쓱 빠질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뭐죠? 진짜 영업이익, 즉 EPS. 영업이익에 따른 추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 이게 그럼 시간이 단기간에 이루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시간이 많아요. 세력들은 얘를 아직도 가지고 놀고 죽이고 지지고 볶고 가지고 놀 자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근데 당장 막 내리고 올리고 이거에 집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큰 비중을 갖고 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알테오젠 나중에라도 계속해서 할 생각은 있어요. 제가 애초에 이거 빠질 때 여기서 요렇게 했다가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여기 내려오면 53,000원에서 55,000원 요 사이면은 매수하겠다는데 안 한 이유 볼까요? 이게 먹을 룸이 많지가 않아요. 결국에 이거 먹을 판에는 어차피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주 먹는 게 더 유리하겠다. 그래서 제가 안 한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올라오더라도 결국에는 수렴할 것 같아서. 이 수렴을 제가 여기 와서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여기서 내려올 때부터 얘기 드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수렴할 것 같네요 라고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차트를 이렇게 잡아보면은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이게 각도가 좀 너무 작은 거예요. 이렇게 잡으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수렴을 이렇게 빨리 끝낼까? 그래서 이렇게 하기에는 요 상승이 좀 너무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수렴이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제가 어제 드렸었는데 그래서 딱 어제 자리를 잡아봤더니 이렇게 잡으면 각도가 어떻게 되죠? 더 넓어지죠. 그러면서 확실하게 7개 이상의 파동을 만들어낼 가능성.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여섯, 7까지.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떤 흐름을 볼지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봐야 됩니다. 모르는 겁니다. 근데 물론 뭐 빠지기보다는 좀 더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요 시간이 11월에서 1월 요 사이거든요. 요때 아마 다른 종목도 시세가 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박스에 갇혀 있으면 조금 여러분이 들고 있을 때 소외감이나 지루한 흐름을 조금 겪어야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좀 알테오젠 관련해서 지속적인 뷰를 설명해 봐 드리겠고요. 오늘도 5% 빠졌는데 이거 막 별의별 이유를 다 찾고 있는데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어요. 그냥 이거는 요거 시장 빠질 때 얘만 혼자 올랐잖아. 얘 혼자 올랐으면은 이제 얘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겨야지.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주주 간담회 한다고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기대감? 여기 이미 다 녹아 있잖아요. 이거 오른 건 에코프로에서 돈이 온 거라니까 메이저 스급이.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올랐으면 차익해가지고 다시 갈 길 가야지 원래 있던 자리로.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나와야죠. 수급의 논리입니다. 수급의 논리. 이거 가지고 무슨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장기적으로 뭐가 그건 장기적 투자라고 하면은 괜찮죠. 근데 사실은 당장 뭐 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빠지기보다는 내일 올랐다가 뭐 한 2, 3일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질질질 빠지는 요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빠진 게 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런 거 걸러드렸죠. 올릴백스는 믿고 걸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걸러드렸잖아요 이번 주 일요일 라이브에. 걸러드린 애들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 한 애들은 딱딱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제가 차익했잖아요. 낙고가대로 보기 때문에. 얘도 주구장창 올라갈 것처럼 이제 막 떠드는 사람들인데 주구장창 못 갑니다. 왜? 수급이 많이 꼬였거든요. 수급이 많이 꼬였어요. 그런 것도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 GI 이노베이션 이거 좋아요. 제가 보기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죠? 너무 뜨겁다고 했습니다. 개인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그럼 얘를 이렇게 쉽게 올려줄까? 아니에요. 지지고 볶아요. 지지고 볶고 이렇게도 안 갈 것 같아. 지지고 볶으면서 갈 거라고 얘는. 아마도 이렇게 좀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 끌다가 후행성으로 갈 수 있어요. 이런 애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하 이노베이션은 매수를 안 한 거고. 그리고 룬이 얘가 기준이에요. AI 바이오는. 얘가 기준이라고 진단이지만 권리랑 나온 날 이거 보고서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적인 댓글까지 달아드렸거든요. 뭐냐면 얘가 여기서 15% 쳤다 다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대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AI 바이오의 유통기한은 오전 시가 부근까지라고. 이것까지 저도 몰랐어요. 정말 강세로 엄청나게 세게 갔지만 이거 자체가 그냥 물량 떨구기 오바였다고. 그러면서 계속 빠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난다? 절대 아닙니다. 더 빠집니다 이거. 이걸 어디서 얘기 드렸죠? 바로 보르노이 가지고도 많이 얘기 드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올라갈 때 저는 여기서 털었어요. 권리랑 나온 날. 여기서 다 털었는데 유증 권리랑 나오고 무증 권리랑까지 나와버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끝난다 이거. 빠져야 된다. 최소한 여기까지 200일 4만원대 지금 구간까지. 근데 이거는 이제 종합지수 하락 때문에 더 나왔다고 언더슈팅이 나온 걸 보는 게 맞고요. 원래는 여기까지 빠진 게 정상이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꽤나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많이 빠지는 바람에 수급이 엄청 꼬였어요 이거 지금. 여기는 오면 안 됐었어요 사실은. 여기 왔기 때문에 얘가 바로 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재료가 있다 해도. 그래서 올라오더라도 눌렸다가 지지고 볶다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간단히 해봐 드리는데 루닛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닛도 보로노이 딱 사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증 권리락 때 버텼지. 그리고 이거 급등 나와? 근데 무증 권리락이 껴있는데 이거를 매매? 너무나도 긍정적으로만 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 나오면은 윗꼬리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물량을 이제 털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건 최소한 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버틴다? 글쎄요. 깨질 것 같거든요. 근데 얘가 깨지면은 뷰노라고 멀쩡할까요? 뷰노 못 버팁니다. 루닛이 지금 시총이 1조인데 아마 무중까지 상장이 되면 1조 훨씬 넘겠죠. 한 2.5조 정도 될 텐데 이런 애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 얘네 AI 바이오 버틸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거 JK 보면서 얘기 드렸는데 JK가 9% 빠졌잖아요. 그죠? JK가 어제 9% 빠진 거 보고서 얘가 먼저 예고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얘가 먼저 신호를 준 거라고 어제. AI 바이오가 좀 힘들 거다. 내일 루닛이 빠질 거다. 뭐 물론 뭐 오늘 하루만 봐서 올랐겠죠. 근데 오늘 올려쳤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네 빠지니까 어떻게 되죠? 뭐 지니누스, 신테카 바이오, 그리고 파로사이 바이오 이런 거 죽잖아요. 안 된다고 이런 거. 얘도 분봉상으로 보면은 루닛이랑 동행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는 지금 대장이 꺾이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비만 치료제 일라이 릴리에서 승인 났는데도 불구하고 때려 박혔습니다, 이런 거. 인벤티지 내면 좀 쉽지 않다고 했죠. 물론 얘도 반등을 잘 보면 종합지수발로 여기까지 올랐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벤티지 랩 이거는 애초에 여기 바닥부터 제가 이거는 믿고 걸어자고 있어요. 얘는 별로입니다. 기술력이 없어요, 일단. 얘랑 신테카 바이오랑. 기술력이 없다고. 이런 애들은 결국에는 미천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기술력 없는 회사들은. 지금 기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찍혀 누르는 바이오가 얼마나 많은데요. 레오켄 바이오. 얘도 지금 내내 눌리다가 이제 좀 고개 든 거고. ABL 바이오 이런 거 이렇게 찍혀 눌릴 건가? 이런 거 지금 공매도 때문에 진짜 피해 본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HLB 이런 거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물론 HLB는 시총이 4조 정도로 좀 엄청나게 크긴 하지만 이렇게 억울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에도. 지금 셀트리온이 일단은 지금 합병 이슈 때문에 지금 막 발이 좀 묶여 있어가지고 얘가 일단 본격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바이오 업종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에 2차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이오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2차전지를 배제하고 바이오만 갖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23년 초반에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를 잠깐 보면은 수급이 이제 에코프로 잡아주고 있고요. 지수는 빠졌지만 업종에 포인트는 빠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잡아주고 LNF는 양매수 들어왔네요. 과하게 시세 나온 거에 대해서 한번 찍어 눌러놓고 이제 하단권에서 다시 21선에서 메이저 수급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여기서 이제 들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던져가지고 개인들한테 이제 따라붙은 개인들, 야 니네 죽어봐라. 니네가 어딜 여기서 붙냐. 우리가 막 천년만년 이렇게 갈 것 같냐? 아니다. 한번 찍어 누른다 해가지고 여기서 21선 딱 이제 얹어 얻었죠. 그럼 LNF는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수급도 괜찮고. 근데 내일 이제 얘가 시간을 질질질 한번 다시 끈다? 그럼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내일 그냥 도망가야 됩니다. 이렇게. 내일부터 도망가면 LNF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못 도망간다? 그냥 이렇게 제자리 흔들흔들 또 한다? 그러면 좀 재미없어질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에서 이렇게 보라 시그널이 갑자기 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이 급등이 제가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 좀 걸릴 자리네요, 여러분. 여기 지금 걸리는 자리에서 걸리고 보라 시그널까지 뜬 상태고, 나스닥이 이번에 빠지면은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훅 이렇게 여기까지 눌렸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
눌릴 때 가볍게 누린 게 아니라 빵 하고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뭐 짧게 빠지면 여기 13,250 정도 요 정도 빠질 것 같고, 깊게 빠지면은 13,000 살짝 한번 깨러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눌림이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은 바로 가기보단 좀 걸리는 자리에 와 있는 건 맞다. 걸리는 것 쪽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미국 시장의 영향을 우리 시장이 받을지 안 받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개파락했다가 올리면은 여기서 개인들이 공포에 휩싸여서 던지거든요. 올라올 때. 그래서 이 물량을 받아먹은 우리나라의 세력이 한번 좀 땡기지 않을까,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그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애초에 투매가 여기랑 여기 이렇게 5일 정도도 여기도 투매가 나오긴 했지만 여기 좀 약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첫 투매가 나온 자리까지 여러분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매수기에 안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들이 털렸기 때문에, 개인들이 털린 자리는 교묘하게 좀 시세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좀 지지를 받았는데 내일부터 좀 괜찮은 시세 다시 추세 라인 만들러 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네요. 요거를 컨트로 제가 분석했던 걸로 다시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은, 지금 부분이 아마 제가 어제 요게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요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마 요거 좀 나온 것 같죠. 그래서 내일 좀 미국이 하루만 오늘 좀 도와준다면 내일 급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일 급등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 요거 좀 기대하고 싶어요. 내일 그래서 내일 여기 언저리까지 못 올리, 200일선까지 못 올리겠지만은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하면은, 요런 게 나온다고 하면은 내일 아마 한 여기 정도, 어제 하락분까지, 그래도 이 정도면 또 초강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한 2%대 상승, 1.5% 이상 상승, 그런 거 이렇게 갭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 드리죠. 어제는 제가 그 빠질 수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어제 요게 나온 것 같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버티는 흐름, 요거 좀 얘기 드렸는데 요거대로 나온 겁니다. 컨트 분석대로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이. 그리고 코스닥은 이렇게 3일 연속 강하게 눌렸는데 그만큼 세게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2차 전지가 좀 많이 눌렸고 이 파란 라인까지 터치했기 때문에 요 이격도 만드는 거 어제 설명드렸죠. 그래서 어떤가요 지금? 여기 기준으로 따지면 이격도가 이제 벌어졌나요? 안 벌어졌나요? 이제는 마음 놓고 이제 올라가기 좋은 환경이 좀 조성이 됐다. 왜냐면 얘도 이렇게 파란 라인 이렇게 올라가니까, 파란 라인 이렇게 올라가면 얘도 따라서 올라가도 여기 다시 한번 재터치는 안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 굴곡이 생긴 구간에서 한번 쉬어갈 구간, 숨고르기 구간이 좀 필요했던 차에 숨고르기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딱히 뭐 분봉상으로 봐서는 크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뭐 시장 빠질 때 같이 다 같이 빠지고 다 같이 오르고, 뭐 이런 IT나 바이오나 2차전지나 다 같이 동행하는 흐름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는 이제 전간판을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전간판 보면은 뭐 중국 관련주 제가 좀 별로라고 했죠.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애도 안 되고 AI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도 얘네 얼마 전에 첫 상승 때 강하게 오른 것 같지만 2차 전지랑 같이 별로 오른 거 없습니다. 이만큼 빠졌으면 요만큼 올랐어요. 얘도 로봇주도 그렇게 좀 재밌게 보진 않고 있고, 게임주도 이제 오늘까지 약발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코인 관련주 위주로 좀 이렇게 좀 시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제랑 해가지고 아마 오늘까지 조금 끝낸 것 같고, 내일부터는 아마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중에 좀 시세를 낼 것 같은데, 일단은 2차 전지가 한번 올려놓을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한 번은 더 올려놓고 개인이 못 따라붙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따라오든 바이오가 따라오든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고, 그리고 요쪽 이런 애들 실적 안 나오는데, 매출 안 나오는데 기대감만으로, 뉴스만으로 오른 애들은 조금 조심하셔야겠다. 이런 애들 제가 딱딱 집어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나 뭐 이렇게 좀 분위기가 그렇게 막 좋진 않죠, 반도체도. 특히 그리고 바이오가 좀 안 좋았는데 요 배경에는 요쪽에 있는 애들, 비만침해 관련주, 이런 애들은 제가 애초에 조금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죠. 얘네 왜냐면 1차 시세를 냈어요. 다시 가는 게 조금 별로다. 그리고 AI 쪽은 그나마 좀 트렌드가 맞으니까 이렇게 AI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좀 기대감으로 좀 더 이번에 반등 때 원체 낙폭 과대가 있었다 보니까 반등이 나온 건데, 저는 좀 이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건 요쪽 애들. 여기 이런 데서 또 선별적으로 골라서, 이쪽 애들 다 좋은 게 아니라 여기서 잘 골라가지고 진짜 바이오 테크로서 가치가 있는 놈들, 그런 놈들만 갈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오늘 막 얘네 때문에 막 엄청 흔들흔들 덜컹덜컹 그런 것 같은데 별로 안 늘었어요. 다른 애들 보면은 그냥 뭐 바이오나 반도체, 뭐 다른 중국 관련주 이런 애들보다 훨씬 짱짱했습니다. 2차 전지도. 2차 전지도 좀 바닥을 만들려는 그런 흐름, 이런 걸 만들었고, 어제 그제 좀 많이 빼면서 요런 애들 좀 분위기 안 좋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조금 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야 니네 계속 빠질 것 같다, 불안불안하다 하면서 얘네 가지고 흔드니까 2차 전지 뭐 멀쩡한 거 막 던지겠죠.
뭐 사마 알미늄 이런 거 되게 좋은 종목인데 좀 위쪽 고점 위치에 있다 보니까는 야 이거 얘도 밀리는 거 아니냐 하면서 던져가지고 좀 다른 것도 바이오 사고 반도체 사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걸 조금 조성하는 겁니다. 실제로 공포감 조성해가지고 얘는 결국에 마지막에 좀 땡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볼 수 있었다.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얘네 외국인기가 다 붙었잖아요. 얘는 양매수 들어오고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나름 땡겨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뭐 SK 이노베이션도 요거 뭐 아까 보니까 잠깐 나고 서상 공장 멈췄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참 답답한 게 이거 가지고 무슨 내일 시장 떡락한다 이거 웃긴 얘기입니다. 지금 23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2000년 23년 보고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24년 보고 합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25년부터 26년부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당장 출하한 게 25년 거, 26년 건가요? 만들어봤자 늦게 팔아도 24년 안에 팔 거 아니야. 근데 24년에 수요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 고금리기도 하고 일단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 내년 하반기 예정돼 있잖아요. 고금리가 일단 풀려야지 차도 팔리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경기 상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뉴스에 너무 현혹이 많이 되고 있다 여러분이. 뉴스보다 본질에 조금 투자하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시 라이브 진행합니다. 라이브 오면은 제가 종목들 막 걸러드리잖아요. 2차 전지에서 한번 걸러드려볼까요? 이번 주 일요일에 그런 것 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